우리가 이제 어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신의 한 수, 정말 마법 같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길 바래요. 내가 금전적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 갑자기 떼돈이 들어와서 뭐 로또 1등이 돼갖고 한 방에 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. 내가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은 내가 한 명 한 명 풀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오해를 풀고 잘 지내길 바래요. 뭔가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.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경험해보고 또 제가 아니라 포뮬리들이 경험하는 걸 보면은 어떤 한 가지 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죠. 좀 많은 게 해결되고 풀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지만,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짜잘짜잘한 행동들 이런 거 있죠. 그런 게 어느샌가 합쳐져갖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모이니까 힘이 엄청 센 거예요. 그것들이 내 인생을 어느 순간 통째로 바꿔놓고 있어. 짜잘짜잘한 변화들.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블로그에다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어. 갑자기 너무 쓰고 싶은 거야. 별거 아니잖아요. 막 써. 그런데 돈이 들어와? 안 들어와. 갑자기 유튜브도 올리고 싶어. 유튜브만 올리기 시작했어. 돈이 들어와? 안 들어와. 뭐 100명도 안 봐. 막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, 두 개, 세 개 하다 보니까 몇 달 뒤에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. 막 조회수도 제법 나오고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컨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어떻겠어요. 갑자기 제안을 받는다거나 막 이런 일이 생겨. 실제로 갑자기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사업이 확장이 되고 내 부의 파이프라인이 넓어지고 뭔가 내 삶이 통째로 달라지기 시작해.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6개월 뒤에 갑자기 내가 엄청 풍요로워졌어. 그리고 거기서 또 6개월 뒤에 또 많은 게 달라졌어. 뭔가 되게 자잘자잘한 변화들이 되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자잘자잘한 변화들이 어느 순간 막 모여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빗물이 막 이렇게 모여. 한 군데로 모여. 그러다가 개울이 되고 개울이 막 계곡이 되고 계곡이 더 가다 보면 막 강이 되고 막 더 가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 별거 아니었던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강한 물살이 돼갖고 처음엔 되게 더디고 느렸던 것 같은데 되게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. 작은 체험들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에 오는 작은 영감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뭐 그게 그렇게 달라지겠어?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.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내가 매일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게 별거 아닌 생각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생각 하나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또 다른 그 다음 스텝, 그 운동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내 삶에서 오는 변화, 새로운 영감,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것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저도 돈도 안 되는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포트폴리오가 많이 쌓이니까 그제야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걸 계기로 쭉쭉쭉 출간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니까요.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생산적이고 돈과 직결돼야 돼 라고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냥 돈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, 영감이 오는 것들 하다 보면은 그 스텝들이, 그 발걸음들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랑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. 생각지도 못하게. 이게 여기랑 연결된다고? 처음 시작할 땐 전혀 감도 못 잡아요. 전혀. 이게 돈이 될까? 나 이거 하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? 근데 걷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알바하거나 그냥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훨씬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.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요새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괴로웠던 이유가 어떤 문제든 하루아침에 바뀌길 바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단계를 밟아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. 근데 많은 포뮬리들이 아직도 많이 놓치고 있어요. 아직도 난 여기에 있는데 한 번에 여기 오고 싶어요. 진짜 많은 포뮬리들이 그래요. 실제로. 여기에서 여기로 단번에 오고 싶어요. 내가 심사화를 1년 할 수 있어. 하지만 1년 뒤에는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자꾸 더뎌. 그 중간 단계를 밟으면 되거든요. 그럼 되게 빨리 돼요. 오늘 7시에 마지막 수업을 했어요. 8시 20분까지 했는데 그 포뮬리는 차를 바꾸고 싶어요. 차를 바꾸고 싶은데 내가 지금 국산차를 타고 있어요. 오래된 국산차를. 근데 포르쉐 신차로 바꾸고 싶대요. 그럼 그 사이에 갭이 엄청 크잖아요. 차값만 10배 이상 차이가 나. 근데 그걸 한 번에 하고 싶어요. 제가 근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. 왜 단번에 원하는 것을 꼭 취해야만 하냐. 한 번에. 그 중간 과정을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음 스텝들, 다음 계단이 있느냐.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그 다음 스텝을 밟는다면, 그러니까 지금 차보다 조금 더 좋지만 내가 원하는 그 차가 아닌 차를 탔을 때 불행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행복할 것 같대요. 왜냐하면은 지금 차보다 많은 게 좋아지거든요. 정말 많은 게 좋아지거든요. 뭐 공간도 넓어져, 편안해져, 승차감도 좋아져. 많은 게 좋아지거든.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. 행복할 것 같대요. 풍요로움을 느낄 것 같대요. 그래, 그게 핵심이다.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. 우리는 보이는 현실대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공부를 하지만 사실 아직은 보이는 것에 휘둘려요. 그 말인즉 보이는 것도 조금씩 같이 갔을 때
변화가 굉장히 빨라요. 이건 진짜 팁인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꿀팁이에요. 이거 꿀팁. 예전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꿀팁입니다. 내 현실의 모든 걸 그대로 놓고 의식만 바꾸려고 할 때 되게 힘들어요. 잘 안 바뀌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. 근데 내 삶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마음도 바꾸면은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마음에서도 의식이 빨리 전환돼요. 아,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. 내가 더 많은 축복과 풍요를 허용하고 있구나.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허용하고 있구나. 나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. 단순히 물건을 취한다가 아니라 그 물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내가 나의 내면한테 주는 거죠. 물건을 통해서. 의식이 물질이 되듯이 물질을 통해서도 의식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.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양쪽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걸 맨날 밀어.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안 옵니다.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커. 그러면 그걸 좀 쪼개요. 내가 원하는 그 다음 거. 내가 여태까지 허용하지 못했지만 근데 내가 조금만 뭐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허용해 보는 거예요.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.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. 내가 나에게 여행을 허용하지 않아. 그러면은 바쁘지만 내가 하루 월차 내고 하루 당일치기라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. 아니면 내가 나에게 새 핸드폰을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어. 근데 사실 새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뭐 월급 한 달 쓰면은 보통 살 수 있잖아요.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새 정말 신형 핸드폰, 정말 최신폰 내가 한번 딱 나오자마자 사보고 싶다. 한번 허용해 주는 거예요. 내가 그걸 너무 원한다면.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겠죠. 그러면 단순히 그거에서 뭐해라는 생각 분명히 마음에 있을 거예요. 그거에서 뭐 하긴. 그거 하면 마음이 바뀌어요. 야, 내가 진짜 이거 원하는데 이걸 나한테 해줬어. 야, 내가 최신폰 원한다니까 야, 포춘카가 나한테 사줬다?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지? 호포도 나를 바꾸는 방법이지만 내가 원했지만 미뤄왔던 거 해주는 것도 내 내면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거 볼 때마다 떠오를 거거든요. 야, 내가 이걸 하다니. 내가 나에게 이걸 허용해주다니. 바딤 젤란드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부자가 되기 전에 알바부터 하라는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. 춘카님도 같은 말씀하시고. 그러니까요.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. 돈 벌고 싶어? 알바부터 하세요.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있는데 갑자기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 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바하세요. 일단 돈부터 버세요. 그걸로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물꼬를 트세요. 돈이 나에게 흐르는 삶을 먼저 만들고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그 다음에 하시고 하나씩 스텝을 밟으세요.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적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. 뭔가 희한한 일들만 기적이 아니라 맨날 일해야지 하면서 일을 안 해. 그런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기적인 거고 블로그 글 써야지 하고 5년째 말했던 사람이 드디어 쓰기 시작하는 것도 기적인 거고 아 이제는 소개팅 들어오면 사람 만나야지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봐야지 맨날 말만 하다가 사람 미루다가 내가 막 40대가 됐어.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조건 안 보고 만나게 되는 것도 기적인 거고 기적이 진짜 엄청 크고 대단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못하던 거 하는 거 기적인 거죠. 기적. 작은 기적을 하나씩 허용할 때 진짜 여러분이 처음에 원했던 궁극적이거나 커다란 기적,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도 이따금씩 따라오는 거예요. 그거에서 뭐 하는데 이 생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작은 기적들을 고마워하지 않는 거야. 작은 기적을 쳐내는 최고의 수비수거든요. 최고의 수비수. 근데 작은 기적을 작다고 외면할 때 작든 크든 어떤 기적도 나에게 오지 않아요.